오케이. 네, 40쪽 한번 봅시다. 지금까지 저희가 공부한 게 여러분들 시조를 공부했었잖아요. 근데 시조를 공부했을 때 처음에 배운 걸 잘 생각해보면 다 작가가 있었어요. 조선 초기에 쓰여진 시조들은 대부분 양반들이 쓴 시조여서 형식도 이렇게 엄격해지고 그 다음에 내용도 약간 자연에서 층화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아무튼 뭐 좀 현학적인 내용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시조가 되게 보편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윤선도의 작품에서도 봤듯이 시조의 길이가 길어지고 그 다음에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시조를 향유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조선 후기에 들어서는 이 사설시조라는 게 등장합니다. 사설시조. 이 들어는 봤을 거예요. 사설시조는 근데 대부분이 뭐냐면 평민들이 쓴 문학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작가가 없어요. 그래서 작자비상이고 그냥 우리가 쉽게 지금으로 생각해 보면 현대인들이 일반적인 우리 시민들이 그냥 일하다가 집에 와서 이제 그냥 가볍게 부른 노래. 가볍게 부른 노래에서는 뭔가 솔직함도 있고 또 재미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막 어떤 거를 열거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설시조도 되게 그런 약간의 속성이 커요. 지금으로 치면은 거의 뭐랑 비슷하냐면 약간 트로트 같은 느낌이랑 비슷할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되게 어떤 내용 자체가 무겁지가 않고 딱딱하지도 않고 되게 솔직하고 웃기고 그 다음에 비판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이 사설시조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울 사설시조들은 되게 중요한 문학적인 요소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되게 솔직하고 그래서 적어볼게요. 사설시조를. 사설시조는 되게 뭐냐면 언제 유행하게 되냐면 조선 후기. 조선 후기에 유행하게 되었고 대부분이 작자미상입니다. 작자미상. 작자미상이 많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대부분이 다 평민층이 향유했다는 뜻입니다. 평민. 향유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평민층이. 그래서 되게 내용들도 어떠냐면 되게 솔직하고 그 다음에 웃기고 해학적이고 해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다음 비판적이란 말은 되게 풍자라는 말은 어떤 거를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게 아니라 돌려서 까는 거 이렇게 돌려서 비판하는 걸 풍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하고 해학적이고 풍자적인 어떤 요소들이 담겨 있는 걸 사설시조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볼 페이지 40쪽에는 그 사설시조들이 3개가 담겨 있거든요. 한번 봐보세요. 초장, 중장, 종장의 어떤 형식은 지키되 내용이 되게 어때요? 딱 봐도 되게 길죠. 그래서 한자가 많이 쓰이기보다는 평민들 문학이기 때문에 되게 순우리말의 사용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초장, 중장, 종장 형식은 지키되 어떤 길이가 좀 길어지고 형식적인 제약이 다소 풀어지는 형식적 제약에서 살짝 자유로운 느낌이 나요. 자유. 상대적으로 자유롭단 말이에요. 아예 형식적인 제약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훨씬 되게 자유로운 그런 성격을 보입니다. 그래서 자 가을을 한번 볼게요. 두터비 파리를 물고 먼저 쭉 읽어볼게요. 두터비 파리를 물고 두엄 위에 치달아 앉아 옆에 해석이 다 돼 있습니다. 건넌산 바라보니 백송골이 떠있거늘 가슴이 금직하여 풀떡 뛰어내렸다가 두엄 아래 자빠져가지고 모처럼 날랜 날씨망정 애헐질 뻔하게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보세요. 두꺼비입니다. 두꺼비. 가를 볼게요. 가. 두꺼비가 파리를 물고 있네. 파리는 어때? 두꺼비랑 파리의 관계에서는 상하관계가 어떻게 돼요? 두꺼비가 더 위죠. 파리를 괴롭히고 있어요. 두꺼비가 근데 그 파리를 물고 두엄이 여러분 뭐냐면 약간 비료 같은 것들 있죠. 두엄. 그러니까 약간 좀 더러운 약간 비료나 아니면 인분 같은 거 그런 게 막 있는 거 거기에는 파리들이 많이 들끓고 있잖아요. 근데 파리들의 이런 공간에서 두꺼비가 파리를 물고 그 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꺼비는 어떻게 보면은 파리를 괴롭히는 어떤 그런 세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두꺼비. 그래서 두꺼비랑 파리 파리는 두꺼비보다 힘이 약한 자. 근데 두 번째 줄 읽어보면 건넌산을 바라보니 백송골이 떠 있어요. 백송골이 떠 있거늘 그 두꺼비가 백송골을 보자. 백송골은 뭐냐면 매입니다. 매. 송골매 같은 거. 그래서 가슴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풀떡 뛰어서 두엄 아래 자빠져가지고, 그러니까 두꺼비가 이제 백성골을 보고, 매라고 적을게요. 매, 백성골. 이 매를 보고 놀라가지고 자빠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두꺼비는 힘이 자기보다 약한 자한테는 강한 존재죠. 근데 자기보다 힘이 센 자한테는 어떻게 돼? 놀래가지고 자빠지는 아주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걸 조선 후기 때 사람들이 어떻게 비유했냐면, 이 파리는 힘이 약한 자, 제일 약한 자, 백성을 상징합니다. 백성. 그래서 이 백성을 괴롭히는 이 두꺼비는 탐관오리. 잠시만요. 탐관오리를 상징하거든요. 탐관오리. 그러면 이 매는 뭐야? 탐관오리보다 더 힘이 센 어떤 고위관직, 권력자. 그래서 이 비판의 대상은 바로 이 두꺼비가 비판의 대상이죠. 비판의 대상. 근데 이 비판의 대상은 어떻게 비판합니까? 아주 두꺼비가 두엄 아래서 자빠져가지고 이렇게 있다라고 희화화시키고 있죠. 희화화. 우리가 이런 걸 희화화랍니다. 희화화가 뭐냐면 어떤 대상을 일부러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거. 그냥 두꺼비 나쁜 놈 이렇게 해도 되는데, 두꺼비를 되게 우스꽝스럽게 두엄 아래 자빠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 다 이해가 됐죠? 자, 마지막 보세요. 근데 화자가 바뀝니다. 종장에서 뭐라고 바뀌냐면, 모처라 마침 날랜 나였기에 망정이지 하마터면 피멍들 뻔, 애헐질 뻔하게 아니라 피멍들 뻔했구나. 그러니까 두꺼비가 두엄 안에 자빠져가지고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허장성세를 부리고 있죠. 뭐야? 자빠졌는데 모처 날랜 나였기에 망정이지 다른 애들이었으면 피멍들 뻔했구나. 그러니까 이 두꺼비는 뭐야? 자기를 뭐하고 있어? 희화화 대상이기도 하지만 자기를 자화자찬하고 있죠. 자화자찬. 그러니까 두꺼비의 어떤 위선, 허장성세,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네. 두꺼비가. 이해되시나요? 다시 읽어볼게요. 두꺼비가 파리를 물고 백성을 괴롭히고 있을 두엄 위에서 치다를 앉아 건너산 바라보니까 백성골이 떠있거늘 깜짝 놀라가지고 두엄 아래 자빠졌는데, 누가 봐도 웃기게 자빠져 있죠. 그래서 힘센 자한테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약한 자한테는 힘이 센 모습을 보이는 이 비판의 대상이에요. 탐관오리. 근데 두꺼비가 마지막에 말을 하죠. 모처럼 날쌘 나였기에 망정이지 하마터면 피멍들 뻔했구나. 아주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그런 사는 시조였어요. 이 두꺼비. 알겠죠? 그 다음에 나를 봅시다. 나도 많이 나오는 서술 시조입니다. 한번 볼게요. 발가벗은 아이들이 거미줄새를 들고 개천으로 왕래하며, 자, 첫 번째 줄에 발가벗은 아해들 봅시다. 발가벗은 아해. 말 그대로 아무것도 입고 있지 않고 벌거벗은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이 거미줄태를 들고 개천으로 왕래하며, 이때 거미줄태는 뭐야?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잠자리채 같은 거 있죠? 이렇게 잠자리채가 이렇게 하고, 이거 거미줄태, 잠자리채를 들고 벌거벗은 아이들이 이런 잠자리채를 들고 개천으로 왕래를 하면서 막 이렇게 잠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벌거벗은 아이들이 개천으로 왕래를 하면서 이렇게 뭐라고 부르냐면, 발가숭아 저리 가면 중난이라 이리 오면 산하니라. 자, 잠자리들이 이렇게 날아다니는데, 그림을 그려볼게요. 잘못 그리지만 잠자리가 이렇게 날아다니는데, 자, 발가숭아 뭐라고 돼 있어요? 저리 가면 중난이라. 저리 가면 죽는데요. 이리 오면 산하니라. 말이 돼요 이게? 아니죠. 반대로 되죠. 이리 오면 죽고 저리 가면 사는데, 이 벌거벗은 아이들이 뭐하고 있어? 이 잠자리를 잡기 위해서 오해하고 있죠. 그래서 부르는 것이 발가숭이로다. 부르는 것이 이 발가숭이들이구나, 벌거벗은 아이들이구나. 자, 그래서 여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줄에 세모해보세요. 벌거벗은 아해. 자, 이 아이들은 오해를 하는 애들입니까? 오해를 당하는 애들입니까? 자, 오해를 하는 자죠. 오해는 음해한다는 뜻입니다. 오해하는 사람. 그러면 이 발가벗은 아이들과 반대되는 이 뭐야? 발가숭아. 이 발가숭아가 여러분 잠자리를 뜻해요. 잠자리. 이는 오해를 당하는 자죠.
그죠? 그러면 벌거벗은 아이들이랑 같은 뜻은 뭐야? 부르는 것이 발가숭이로다. 발가숭이. 얘가 발가숭이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모해를 하는 애들이 모해를 당하는 애들한테 이렇게 자기를 잡기 위해서 괴롭히고 있는 거. 그래서 아마도 세상 일이 다 이러한가 아니라 그래서 뭐야? 서로 모해를 하는 주제는 서로를 어떻게 모해하는 어떤 세태, 이거를 비판하는 어떤 소설시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달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할게요.